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식민사관을 보여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과 국익을 깡그리 짓밟아버린 굴욕적인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이미 예고했던 셈입니다. 을사늑약에 빗대어서 계묘년 늑약이라고 하는 시민들, 또 을사오적에 빗대어서 계묘오적이라고 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오마이TV의 성경환이 묻고 박지원이 답하다 시작합니다. 시장님. 박지원이 묻고 성경환이 답하다로 합시다. 네네. 오늘은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가 네.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 겁니까? 일본 총리가 한 겁니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기시다 일본 총리인 줄 착각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착각이 아니라 사실 아니에요? 화면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던데요. 모르세요. 네. 역시 안 돼. 오늘 아침에 예, 한겨레 신문 보셨습니까? 예 봤어요. 일면에. 윤석열 정권 요직에 네. 검사가 70명이 포진돼 제목이 있다. 검사 정권. 검사 정권. 네. 아니 군사 정권이라는 그래도 얘기는 역시 들어봤지만 한겨레더라고요. 군사 정권 얘기는 들어봤잖아요. 많이 그게 또 들어봤죠. 상식이고. 검사 정권이라는 얘기. 지금까지 검찰 정권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보다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검사 정권으로 불러야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윤석열 정부를 MB 시즌 2라고 합니다. 네, 네. 전북 사람들이 와서 딱 그대로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상득 부의장, 네, 네.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어요. 네, 네. 그래서 만사형통이라는 용어가 네, 네. 회자되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딱 썼는데 요즘 또 그 많이 쓰더라고요. 윤석열 정권은 검사가 다 좌지하는 만사검통정이다. 만사검통. 앞으로 검사 네. 만사검통 쓰세요. 그러니까 그 신문을 보니까 정부 요직에 70여 명의 검찰 출신들이 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들어와 있죠. 장차관만 뭐 14명이고. 그러니까 네. 5.16 군사구태타를 해서 집권한 네, 네. 박정희 대통령도 네. 금융면에는 네. 군화발을 안 내보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검사 정권에서는 금융에도 칼을 집어넣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후보 시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 정권을 바보 정권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똑똑한 사람을 뽑아서 쓰면 된다고 그랬어요. 글쎄요. 그게 다 똑똑해서 그래서 저는 그랬겠죠. 기왕 네네. 검사 정권을 만들더라도 네네. 검사의 칼이 네. 정부 부처를 장악하더라도 네. 최소한 지금 현재 한반도 위기가 있기 때문에 국방장관만이라도 검사 출신을 보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sooner or later 곧 검사 출신 국방장관이 탄생해서 국방 전문가가 아니다 라고 기자가 질문하면은 수사해봤다. 내가 수사해봤어. 네.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국민연금 네. 뭐 다. 아이고 이제 한번 보니까 그렇게 해서 가신 분들이 금감원장 있잖아요. 예. 국정원 기조실장도 검사 출신이죠. 총리 비서실장. 그다음에 인사총무 비서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연금 운용하는데 이번에 전문위원을 갔잖아요. 교육정책 교육부 장관 예. 보좌관까지 검사가 갔죠. 갔어요. 그래서 70여 곳이라고 하는데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인가도 검사 그렇습니까? 갔더라고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기왕 갔는 거 다 가라고 그랬어요. 다 갔는데 국방부도 검사가 가면은 나라가 어떻게 될까? 학연 서울대 출신 뭐 충암고 출신 뭐 이런 학연과 또 이제 검사 시절에 인연을 맺었던 자기가 데리고 있던 뭐 이런 검사 출신들로만 또 검사들 뭐 설령 아주 좋은 검사들 많이 있잖아요.
예, 저 전두환 정권 때 그런 얘기했잖아요. 네. 서울법대위에 뭐 보안사. 보안사 위에 아니 여사. 서울법대위 육사 위에 보안사 위에 여사. 그런데 군사정권이라는 그런데 말은 오늘 한겨레 신문 만평을 보면 네. 이제 당선 1주년이 됐잖아요. 네네. 근데 다 뭐 좀 이상하게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왜 나를 대통령이라고 안 하지? 저 만평 봤습니다. 네. 근데 이 군사 정권하고 검사 정권의 본질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같죠. 네네. 군사 정권도 군인도 상명하복, 그렇습니다. 검찰도 상명하복, 네. 총과 칼. 네. 그러니까 상명하복의 위계 질서가 그렇게 되면 창의력도 없어지고 자율성도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총과 칼이라고 그랬잖아요. 위협하는 수단이 바로 총이고 검찰은 칼이라는 얘기죠. 그 본질이 그러니까 같다는 얘기죠. 군이나 검찰은 명령이 통하고 네네. 그렇게 군도 네. 그러한 체제고 검사도 검찰 동일체 원칙으로 그렇게 가지만은 네네. 대통령만은 네. 명령이 안 돼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하듯 네. 국회를 내 명령이 통하게 하겠다라고 음. 해가지고 그 무리한 수를 써서 김기현 김기현 대표를 당 대표로 하잖아요. 네. 이제 모든 걸 그렇게 그러면- 장악할 거예요. 그러면 어제 이제 김기현 후보가 대표가 됐어요. 신임 대표가. 그렇죠. 예. 그러면은 김기현 국힘당 대표는 대통령의 명령을 수행하는 대표가 됩니까? 그렇죠. 결국 상명하복 관계? 어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무서운 분이에요. 네. 그렇게 국민들도 언론도 네.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지만은 대통령 내외분이 철저히 선거 운동을 해준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더니 드디어 음. 윤석열 당이 당선 1년 만에 집권 10개월 만에 탄생했어요? 창당된 거예요. 윤석열 당으로 재창당된 거예요. 국민의힘은. 사당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당은 윤석열에 의한 윤석열을 위한 국민의힘이 됐다. 그래서 수순대로 내년 공천에 검찰 출신들을 대량 투입해서 명령이 통하는 그런 국회를 만들겠다 하지만은 그건 굉장히 큰 착오입니다.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가지시지만은 국회의원 저도 4번 해봤지 않아요? 이 배지들은 권력에 대한 후각이 누구보다도 발전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이 끝나면은 불을 보듯 대선 모드로 돌아가요. 그러면은 배지들은 의원들은 정치권은 미래 권력에 줄을 서지 죽어가는 권력에 줄 서겠냐? 그러면은 레임덕이 옵니까? 문재인 대통령처럼 지지도가 높아서 민주당이 말을 못하듯 정치를 잘해서 민생 경제를 잘해서 외교를 잘해서 대북 관계를 잘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문재인 대통령처럼 높으면은 민주당에서 아무 소리 못하듯 국민의힘에서도 아무 소리 못하지만은 낮을 경우에는 천하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당하는 걸 보세요. 저는요 권력의 부침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천하의 김대중 대통령 민주당에서 나가라 비서실장을 했는데 저하고 같이 국회의원을 했고 예. 김대중 총재를 모셨던 민주당에서 마지막에 괄시를 하는데요. 내가 지구멍 뚫어놓고 지 왔다 갔다 하듯 그렇게 다녀도 안 먹어줘요. 나는 이 꼴을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감당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정치를 잘해야 된다. 그런데 민생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반론을 펴자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이라는 칼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검찰도요. 네, 정치적 후각이 네. 국회 못지않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그러니까 네. 새 권력에 어. 줄을 서죠. 그러면 그때 가서 윤석열 대통령 카드를 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캐비넷에서, 카드를? 캐비넷에서. 저는 그때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검찰의 속성상 한 2년은 과거 정권을 털어가지고 신임 대통령한테 충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재명 탈탈 털어가지고 민주당 탈탈 털어가지고 갖다 바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신임 대통령이 검찰을 신임하는데 네. 이제 한 2달, 2년 지나면은 새 권력이 태동한단 말이에요. 네네. 후보로. 네. 그러면 거기를 겨냥해서 지금 현재의 윤석열 정권 네. 그걸 꼬불쳐 놨다가 그걸 들이대요. 민주당 제발 단합하라. 뭡니까 지금? SHR 우리 시청자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이제 국힘당의 김기현 대표는 이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과 지시를 받는 용산 출장 소장이 되는 거죠. 소장이 되고 안철수 2위 하신 안철수 의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도 이번에 철수하지 않은 기록을 세운 것은 기록 세웠습니다. 완주. 네, 처음이죠. 마라톤 완주는 3번인가 있다는데 또 한 번의 기록을 세운 건데 네. 안철수 후보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 친윤을 하려면은 확실하게 하든지 네. 반윤을 하려면은 이준석 천하람처럼 딱 각을 세우고 잘못을 지적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니고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청와대 대통령실 행정관들 단톡방에 어떻게 나를 그리고 시민사회 수석을 공수처에 고발하니까 네. 대통령실에서 뭐 우리 식구를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네. 당신은 우리 식구 아니다. 네. 어차피 아니었는데요. 뭐 적인데. 아니 그래도 안철수 후보 본인도 그러지만은 아무리 토사구팽을 한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 공은 1호는 안철수입니다. 단일화 해주지 않았으면 0.73% 차이로 패배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네. 인수위원장을 시켰잖아요. 그럼요. 그렇다고 하면 위원장은 2인자잖아요. 2인자죠. 네네. 2인자인데 아니 처음부터 그러더라니까요. 총리 하나 갖다 걷어버리고 네. 교육부총리 걷어버리고 그런데 뭐 장관 하나 갖다 걷어버리고 그런데 그분은 제가 이제 뭐 이런 말씀 드려서 모르겠습니다만 정무 감각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누구하고 뭐 상의해서 결정하지 않는 것 아니 같습니다. 지금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네네. 안철수 계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있는 전직 의원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어떻게 되냐? 네. 했더니 몰라요. 전혀 상의를 안 하니까 도화만 달라간대요. 그리고 상의는 김도식이 그 보좌관 출신이 있어요. 네네네. 서울 정무부시장인가 한번 보냈을 네네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 한두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됐든 네. 안철수 후보가 2등한 것도 영광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천하람은 공천받기 어려워요. 네. 그러나 천하람은 대구 친구가 변호사로 순천에서 지난번에도 출마했기 때문에 공천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준석 노원 안 줄 것 같아. 험지 나가라. 광주로 보내면은 어떻게 돼요? 안철수 의원은요? 안철수?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은 네. 보따리를 쌀 것 쌀것 같고 같고. 안철수는 지금
다시 한번 3, 4년 후에 대통령 후보를 바라볼 건데 윤석열의 저렇게 무서운 윤핵관들의 저 무자비한 그걸로 봐서 자기는 대통령 후보가 안 된다. 그런다고 다음 공천을 주겠냐? 네. 언론에서도 안 준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안 줄 거예요. 그렇게 해꾸지 않은데 줄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또 나와서 창당 이제 틀렸어요. 저는 결국 보따리 싸서 안랩으로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뭐 여의도 정가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돈다고 합니다. 탈당하면은 압수수색 들어가고 가만히 있으면은 공천 안 준다. 제가 복당하지 말라고 그러더라니까요. 그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복당 안 하면 예. 기소 안 하고 방송 안 나가면은 처벌 안 한다고. 강승규 저 시민사회 수석은 공수처에 이제 고발을 했는데 철회하겠죠? 모르겠어요. 철회하겠죠. 아니 거기 또 안철수 이번만 그 완주를 완주한 것이 했지. 다 철회, 그 철수가 철수는 뭐, 또 예, 전문이니까. 전문이니까. 네. 그리고 네. 안철수 후보를 이상 우리가 논하면은 시간 아까. 부관 감시예요. 예. 잠시예요. 부관 잠시. 근데 이번에 대통령실 그 단톡방 사건 있잖아요. 예. 거기는 사실은 이제 그 단톡방에 있던 어떤 시민이 제보를 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이 경향신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가족까지 걱정한다는 이런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포스러운가 봐요. 아니 그렇죠. 그리고 그 아니 정당한 제보였는데 청와대 왜? 행정관들은 공무원입니다. 네네. 늘공이건 의공이건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공직선거법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데 공무원법은 위반이에요. 공무원법 위반이죠. 네네. 그리고 헌법상에도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그리고 의무가 이것은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고발을 하지 않더라도 네네. 이건 검찰에서 인지가 된 거니까 수사를 해야죠. 네. 그런데 뭐 안 할 거예요.